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기쁘게 영상을 준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국회 본회의를 방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그날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돼서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방금 전에 이 법안을 발의하셨던 오기영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까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고요. 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댓글들 수백 개씩 달아주셨거든요. 그 댓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몇 가지 선별해서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통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에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8호 새로운 규정이 들어갔고요. 9호가 이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1항 8호에 이렇게 규정을 둡니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 이것은 압류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새로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 있어요. 246조 2 조문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먼저 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서 예금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게 국민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는 국민 1인당 한 개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은행에 각각 하나씩 여러 개 계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가셔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해당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 이미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분만 한 개의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3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생계비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금원은 1호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 2호 생계비 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댓글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과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과 지금 새로 신설되는 통장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기존에도 압류방지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 있었고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 국민연금,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통장, 이게 압류방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압류방지 통장들은 그 돈만 딱 입금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수급자라고 하시면 압류방지 통장을 은행 가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 기초생활 수급비만 그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내가 자유롭게 입금을 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이번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통장은 어떤 돈인지 상관하지 않고 다 입금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그 금액만 한 달에 185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달 185만 원을 입출금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185만 원을 다 쓰면 이제 통장을 못 쓰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민사집행법에 규정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85만 원 한 달간 생계비에 사용할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가 압류하면 185만 원이 안 되는 돈도 채무자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찾으려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야 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되게 번거롭죠. 이거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 압류방지 통장, 새로 생기는 통장도 일회성 아닌가 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생기는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달 185만 원까지는 입금을 새로 하고 또 자유롭게 출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이제 각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바뀐 민사집행법 개정된 내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국민 1인당 한 개의 생계비 계좌만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셔서 생계비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은행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다른 은행에는 혹시 생계비 계좌가 이미 만들어진 건 없는지 그걸 전산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산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개의 계좌, 한 개의 은행에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각각 한 개씩 만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계좌 이체나 또 자동으로 또 이체가 연결되는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점도 이제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셨거나 아니면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던 분들은 이렇게 공과금이라든가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생계비 계좌는 당연히 자동이체 거칠 수 있어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출금하는 거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하십니다. 185만 원을 다 쓰지 않고 네. 돈이 남았어요. 네네. 근데 또 돈이 들어와서 한 100만 원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새롭게 신설된 조문 중의 내용인데요. 246조 2의 사망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관리해야 되는 내용 중에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계비 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185만 원까지 입금이 돼요. 근데 잔고도 항상 185만 원을 초과해서 더 입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85만 원을 통장에 입금을 하고 85만 원은 내가 인출해서 사용하고 100만 원이 잔고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 다시 185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느냐? 그럼 잔고가 28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매달 그 통장에 적금하듯이 돈을 불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고가 항상 185만 원을 넘을 수는 없고 한 달 기준으로 매달 185만 원 이상 입금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어요. 원래 법안에서는 공포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법률이 바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법률이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급작스럽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을 오기영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을 받고 영상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조금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